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중학과정 과학 3입니다. 네, 오늘은요. 네 번째 단원 여러 가지 힘 중에서 힘과 에너지죠. 힘과 에너지 중에서 정보통신과 인터넷, 네 번째 단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인터넷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요, 126쪽입니다. 126쪽 정보통신과 인터넷. 네, 준비되셨나요? 네, 정보통신 기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 네, 굳이 영어로 따지자면 정보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우리가 인포메이션. 정보 좀 주세요. 뭐 그럴 때 어떤 뭐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 네, 통신은요,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아이고, 이거 좁네요. CATION입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아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기술이에요. 기술은 테크놀로지인데, 네. 그래서 영어로 ICT,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첫 글자를 따서 IC, 테크놀로지까지 해서 ICT, 이렇게. 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열기 함께 보실게요. 자,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은 아래 사진과 같이 버스의 운행 상황을 알려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네. 버스 정류장에 보시면 알아요. 몇 번 버스 몇 분 후에 온다. 지금 어디에 오고 있다. 이런 거 다 전광판에 뜨죠. 참 신기하죠. 예, 다 이게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활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도착 버스가 몇 번인지 아주 편리합니다. 자, 학습 목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안다. 그리고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이제 학습 목표는 또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정보통신 기술과 또 정보통신 기술이 또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 옆쪽으로 가실게요. 우리는 평소에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으며 전화, 문자메시지, 개인정보망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전화도 있고요. 문자메시지, 또 카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하죠. 네, 이렇게 정보를 얻거나 주고받는 방법을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한다. 네, 우리도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렇게 뭐 카톡도 하고 문자도 하고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정보를 얻거나 주고받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 기술, 네,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이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실시간으로, 네, 실제 여기가 5시면 거기도 5시, 여기가 10시면 거기도 10시, 같은 동시간대에 실시간으로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저장장치, 인쇄 등을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보존해 필요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방송이나 인터넷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 밑에 사진 보실까요? 책에 사진 보시면 영상 통화하는 사진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여자하고 이 남자가 핸드폰을 여기 휴대폰에 이제 각자 영상 통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럼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와 같죠. 거의 그죠? 네. 그다음 그 밑에는요. 그 밑에는 이제 인터넷을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네, 사무실에서 요즘 카페에서도 노트북 갖고 인터넷으로 일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하죠. 통신도 하고 그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자, 그 다음 장 128쪽입니다. 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 그러면 그거는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자,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으로 연결해 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영상으로 통화를 하며 안부를 전하고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정보를 보낼 수 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전 세계예요. 인터넷이요. 인터넷망이 전 세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영상으로 통화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뭐 옛날부터 됐지만 어디 외국 여행 가도 카톡 이런 거 다 되죠. 저것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있으면 그 통신 기지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요소 호텔 이런 쪽은 이제 거의 다 돼 있으니까 뭐 데이터를 안 쓰고도 카톡이나 전화도 전화 요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부도 전화할 수 있고 어디서나. 그리고 동영상 이런 거 사진 찍고 사진 직전에 눈 나가면 그리고 동영상도 해서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실생활에서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에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이죠.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 통신망이죠. 전 세계가. 그다음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 인터넷 뱅킹. 인터넷 뱅킹. 그리고 시장이나 마트에 직접 가지 않고요. 하나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온라인 쇼핑.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렇죠? 인터넷 뱅킹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굳이 마트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인터넷상으로 충분히 쇼핑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환자가 병원에 갈 상황이 못될 경우에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거나 의료 정보 등을 전달하는 원격 진료도 가능해졌다. 근데 이제 아픈데 병원에 갈 상황이 안 될 경우에 원격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 의료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원격 진료를 통해서 원격 진료 할 수 있죠. 코로나 때 특히 원격 진료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인터넷 뱅킹 하는 사진이고요. 맨 왼쪽. 그 다음에 이거는요 원격 진료예요. 이 환자가 여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의사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약은 이런 거 드시고요. 이제 이런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제 환자는 듣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처방전을 이제 끊어주면 동네 가까운 약국 가서 약 처방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원격 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온라인 쇼핑이네요. 온라인 쇼핑.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다양한 물건 쇼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 사진 밑에 볼게요.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더욱 발전해 약속 시간에 쫓겨 급하게 나오면서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거나 보일러를 끄지 않았을 때, 또 밖에서도 그럴 때는 밖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현관문을 잠그고 보일러를 끌 수 있다. 그래서 다 연결해 놓으면 그런 시스템을 집에 이제 설치를 해놔야 되겠죠. 일단 네, 요즘은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옛날에 짓는 것도 이제 그런 홈 오토메이션인가요? 그런 것들이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다 연결해 가지고 젊은이들은 이용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외출을 하였다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고, 네, 휴대폰으로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를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청소를 싹 해놔요. 그리고 냉난방기, 겨울에 추운데 냉난방기를 어떤 온도로 맞추면 집안이 쾌적한 상태가 된다. 네, 이렇게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물은 물건이란 뜻이죠.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사물 인터넷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사례 중에 하나이다. 네,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니까 집에 굳이 은행에 안 가도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 있고, 직접 마트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쇼핑할 수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로봇 청소기, 바깥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청소 싹 해놓게 하고, 또 히터 같은 거 또는 보일러 그런 거를 틀어놓게 미리, 그러면 들어가서 썰렁하지 않고 따뜻하겠죠. 네, 그걸 다 사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네, 아무리 발전된 기술이라도 또 단점은 꼭 있어요.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어요. 자, 볼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니까 생활을 많이 변화됐어요. 아까도 봤듯이, 그죠? 그리고 정보도 빨라. 우리 이제 요즘 코로나 때, 부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거를 정보를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산불이 났으니까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해라, 조심해라 이러고, 또 그쪽으로 차량을 운전을 해서 갈 계획이라면 우회도로를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정보를 빨리빨리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 그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였죠. 네, 그다음 그렇지만 여기 하지만부터 또 읽을게요.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힘들 수 있고, 네, 나에게 필요 없는 정보도 엄청 많이 들어오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정작 필요한 거, 딱 나한테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선택해서 찾는데 좀 힘들죠. 여러 가지 별 스팸 문자도 많이 오고 이러잖아요. 네, 그런 거 힘들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정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거짓 정보, 이런 것들이 널리 퍼져서 올바른 정보를 찾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또 예를 들어서 막 유언비어 같은 것도 막 퍼뜨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저기를 통해서 그런 것도 이제 정말 이게 이제 올바른 건지 그거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짓 정보도, 잘못된 거나 거짓 정보도 참 많다는 거. 그래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점이죠. 그죠? 부작용. 나쁜 점. 좋은 점도 아까 많이 있었죠. 좋은 점도 많지만, 편리한 점도 많지만 나쁜 점이 있다. 여기 나쁜 점이고요. 그 다음
그다음 볼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렇죠?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졌지만 유해 사이트는 아주 해가 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유해 사이트가 자꾸만 늘어나요. 그리고 증가, 그리고 폭력물, 그리고 음란물의 범람 그랬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폭력적인 그런 내용의 무슨 내용이라든가 또 음란 사진이나 뭐 동영상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아이들한테도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핸드폰을 다 소지하고 있는데 원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막 뜹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떠요. 그래서 범람이라는 거는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어요. 사생활이 침해돼서. 왜냐면은 이제 이런 거에 자기 정보를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주소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이나 컴퓨터 사용할 때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잘못 공유가 돼서 노출이 다 돼버려요. 정보가. 네, 개인 정보가.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그 개인 정보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겠구나. 이런 그걸로 이렇게 막 분석이 돼서 그 관련된 내용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생활 침해라는 건 정보가 노출돼서 사생활이 침해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이 됩니다. 애들은 뭐 게임이라든가 또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검색하거나 또 인터넷 통해서 하여튼 그래서 인터넷 중독이 되는 젊은 사람들이 많대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목에 이런 것도 많이 오고요. 또 손목 증후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거 마우스 이렇게 조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인터넷 중독 그다음에 휴대전화 중독. 네, 항상 휴대폰 보고 있죠. 지하철을 타던 뭐 어딜 가든 항상 고개 숙이고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럼 고개에 굉장한 나중에 목 디스크 이런 것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화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부작용이 생겨났다. 자, 그 다음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꼭 굳이 이렇게 얼굴도 볼 수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만 신분도 또 밝히지도 않아도 돼. 누구나 더 가입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신상을 몰라요. 신분을. 그러니까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는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저기를 하죠. 행동을 조금 사기성이 있는 행동이랄까 그런 것도 하고요. 하여튼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니까 사이버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범죄,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막 사기치고 그런 거가 많이 일어나요. 저거를 SNS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사이버 범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도 사이버 범죄팀 수사팀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배치돼서 인원들이 이런 것들 조사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하고 있는데 조금 한번 발생된 피해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이런 건 신상정보죠. 이런 것들이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개인 신상 정보나 금융거래, 금융거래 이 사람이 은행이나 증권 이런 것들의 정보에 대한 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다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다 하니까 모든 걸 그런 걸 하니까 이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해가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로 나와 있는 걸 볼게요. 개인 정보가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있냐면 여기 볼게 구분이 있고요. 여기는 구분은 뭐냐면 구분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신분 정보는 개인정보 유형으로 뭐가 있냐 하면 신분, 나에 대한 신분이죠. 그 사람에 대한 신분, 우선 이름이 있을 거고요.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런 것들을 정보, 신분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보는요.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소득, 재산, 신용정보. 네, 이 사람 신용이 얼마나 되는지, 월급을 얼마 타서 신용 등급이 다 있잖아요. 개인별로. 네, 카드는 얼마 쓰고, 또 빚이 얼마고 이런 거를 통해서 소득, 재산, 경제적인 그런 신용정보 이런 것들을 소득재산 이런 것들을 경제정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보는요. 사회생활 하는데 직업, 학력, 자격증, 전과, 병역은 군대 갔다 온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사회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개인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에 들어가죠. 직업, 학력, 자격증, 전과 기록, 병역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 유형입니다. 자, 신분에는 이름 이게 다 정보예요. 다 이게 그쵸?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런 거 무심코 칠 수 있죠. 그런데 다 신분에 대한 정보예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도 누가 계좌번호 불러줘 아니면 일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계좌번호가 노출되기 참 쉽고요. 계좌 비밀번호조차도 노출되기 쉽고 소득, 재산, 신용정보 이런 것들도 경제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정보는 직업, 학력, 자격증, 전과, 병역 정보 이런 것들은 사회정보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자,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어 악용되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네, 개인정보가 이제 이게 유출되면 또 나쁘게 쓰이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렇습니다. 자, 불법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 계좌번호, 그렇죠?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이런 것들을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전화금융 사기가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영어로 보이스피싱 많이 들어보셨죠?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리고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를 걸어서 전화금융 사기가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은행 계좌번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를 하는 거 그게 보이스피싱이고요. 전화금융 사기는 전화를 걸어서 뭐 군대에 있는 아들이 뭐 사고를 쳐서 지금 아주 저기 급한데 돈으로 얼른 저기를 해서 합의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로 보내라 돈으로 좀 합의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송금해달라 지금 송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위험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겁이 나니까 부모들은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런 학력이 굉장히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절대로 거기에 이제 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까딱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에도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이제 보면 뭐 휴대폰하고 주소번호, 주민번호 쓰면 뭐 상품, 기념품 이런 거 주니까 뭐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그리고 또 길에서 왜 파라솔 이렇게 펴놓고 여자분들이 이제 막 휴지도 주고 물휴지, 물티슈도 주고 또 뭐 마스크도 주고 하면서 그 대신 여기에 뭘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 써야 된다 막 이래요.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이런 거에서 모델하우스 구경 가세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써야 된다면서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름 이런 거 쓰라고 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어디에 팔아 넘긴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함부로 쓰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이게 진짜 내 정보가 여기에 필요해서 쓰라고 하는 건지 잘 저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어요. 정보통신 기술이 무엇인지. 정보통신 기술 이것은 뭐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에는 뭐가 있는지. 그래서 아까 로봇 청소기도 있었고요. 또 인터넷 뱅킹, 또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좋긴 한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점도 있었죠. 네, US 사이트가 전기통신 기술 발전을 해서 편해지긴 했죠 우리가. 그러나 US 사이트도 많이 늘어나고요. 폭력, 또 음란 이런 게 이제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사생활 침해도 또 생기고요. 인터넷 중독 대신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휴대폰 중독.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내 정보가 많이 유출돼서 범죄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단점이죠. 그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